자, 여러분 이걸 뭐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는 좀 이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문제에 대한 좀 해설부터 할게요. 지금 문제가요, 예상했던 유형이 나왔는데 여러분 처음 보는 유형일 거예요. 일단 가에서는 법 철학을 줬어요. 여러분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뭐 잡고 계십시오. AI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윤리적인 문제를 어디까지 고려해야 될까요? 또 한편으로 이런 문제도 있다. 옛날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나 독일에서 신체 실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자, 뭐 한 신체 실험의 희생자가 10만 명이라고 하자.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의학 발전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100만 명이면 신체 실험을 하는 게 유의미할까요? 무의미할까요? 이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철학적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돼. 뭐 재수의 딜레마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기차가 가는데 기차를 그대로 놔두면 선로 위에 있는 한 명이 죽어. 근데 기차의 경로를 바꾸면 그 한 명은 살지만 수십 명이 또 다쳐.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 해결할 건지를 고찰하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철학이 없으면요, 기준이 없으니까 방향이 안 나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인생 철학이나 생활 철학이 있으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 철학을 얘기하는데 별다른 거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약간 지금 이제 왜 틀렸는지 제가 좀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제가 요즘 이제 자꾸 이제 배경식 강조하잖아. 그 배경지식 강조한 부분이 뭔가 안 보인 거 아닌가? 왜냐면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가에서 법 철학을 줬는데 일단 여러분, 일단 0단락이 있고요, 1단락이 있고 2단락이 있고 3단락이 있는데, 선생님 0단락은 지문에 없는 건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네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수학의 사칙연산을 초등학교 때 배워서 고등학교 때 안 배운다고 내가 고등학교 시험 치는데 수학 사칙연산을 알고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자, 봐봐. 우리는 중세에도 또는 고대에도 법이 있었겠죠. 그리고 근대가 있었고 현대가 있었고, 저는 임의로 이름을 붙일게요. 초현대라고. 자, 그럼 봐. 지금 가지문에서 중세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뭐가 우선이야? 신의 말씀이 우선이야. 그 다음에 왕이었고, 맞니? 그 다음에 귀족이었을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때는요, 사실은 법보다도 뭐가 우선이었던 거야? 신의 말씀이나 왕의 권력이 법보다 우선이었던 시대예요. 그러면 개개인의 자유는 완전히 억압됐겠죠. 그래서 이 중세의 신중심의 시대에서 신의 권위를 부여받은 왕권 신수설, 절대 왕정에 의해서 개개인의 자유는 전부 다 침해받았던 시대였던 거야.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가 튀어나왔겠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개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보호하는 형태로 튀어나왔겠죠. 이해됐어? 이건 역사 시간 다 배운 사실이잖아. 그럼 얘들아 봐봐. 그러면 근대를 봤을 때 뭐 정치든 뭐든 다 봐. 자, 근대를 봤을 때 우리는 완전 자유시대에 놓였냐고? 그렇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어.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절대 권력이요, 모든 것을 압박하고 있었으니까 이 권력을 아예 해체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최소한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요, 개인 간의 갈등에 끼어들질 못해.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긴 거니? 잘 봐. 여기는요, 당연히 신, 즉 누구야? 종교,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나머지 피지배층들, 즉 누구든 충돌을 하면 무조건 얘네는 죽고 얘네가 살 거예요. 맞니? 굉장히 비합리적인 시대였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절대 권력을 해체해버리고 최소화시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개개인이 가지지 못했던 자유를 줬다니까. 근데 문제는 개인끼리 충돌을 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자본가와 노동자가 충돌했다고 치자. 누가 권력자지? 자본가죠. 그럼 누구 뜻대로 항상 되고 있겠어? 자본가 뜻이야. 계약을 여러 번 하잖아. 그럼 서로의 뭔가를 주고받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 50대 50을 정확하게 나눌 수 없어요. 인간사에서는. 그럼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거든. 근데 그 사소한 이득 손해 때문에 거래 비용을 높이거나 사소한 이득 손해 때문에 자꾸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소한 이득 손해에 있더라도 적당히 감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권력자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구조를 짰을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러면서 인간다운 삶 자체가 불가능해졌으니까 현대로 오면서 자유도 자유지만 자유 일부를 제한하면서도 모두의 권리를 평등하게, 동시에 뭐라고? 복지까지도 챙기는 그런 국가로 나갔다는 거예요. 법칙이야. 이해됐니?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법이 너무 규제를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 법의 적용 영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 한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인터넷 사기 거의 다 잡아줬어요. 내가 그 야구용품을 이제 이렇게 중고로 샀었는데 그때도 기억나. 중학생 2학년이니까 이 새끼가 사기를 딱 쳤는데 바로 잡혔어요. 진짜 한 달 만에. 지금은 절대 못 잡아요. 여러분이 증거를 다 갖다 줘도 잡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를 이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불가능해진 거냐? 봐봐. 그러면요. 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갔잖아. 자, 그럼 얘들아 잘 봐야 돼. 개인과 개인이 충돌했을 때 당연히 권력자들이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줘야 되겠어? 그렇죠. 자, 공권력이 모든 개인적 권력 앞에서, 그래서 공권력이 뭐 해주는 거야?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개인의 분쟁에 있어서. 그러면 이 분쟁에 있어서 판결을 내려줬어? 자, 그러면 이제 개개인의 분쟁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법으로 끌고 가죠? 문제는 법에 과부하가 걸리죠? 과부하가 걸리니까 판결을 해줄 수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판결이 유보돼. 판결이 유보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 당연히 분쟁이 더 심화되고, 그러면 더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더 과부하 걸리고, 더 판결이 유보되는 거야. 이해됐니? 즉,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어디로 갔다고? 이제 절차주의로 가자. 이런 흐름이었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이 설명 들으니까 지문이 바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결국 독서도요, 아는 상태에서 봐야 이해가 돼. 그런데 올해 EBS가 너무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봐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에 쌓인 건 없고, 예년과 다르게 좀 처음 보는 듯한 소재인 지문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독서에서 터졌다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냐면, 이게 무슨 얘기지 했던 것 같다. 왜 무슨 얘기지가 되는 거냐? 여러분 틀릴지언정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로 바꿔버려야 돼요. 차라리 그렇게 가감하게 바꾸고 틀릴지언정 틀려. 그러면 시간을 덜 쓰고 피로도를 덜 쓰고 판단하는 기준이 잡혀. 근데 제일 나쁜 건 뭐냐면, 그만한 피지컬이 안 되는데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자꾸 이해도 안 되는 지문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물론 발췌도구로 비벼서 풀어서 그게 된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될 수도 있어. 이제 개개인의 차이야. 얘들아 정말 잘 들어야 돼. 슬슬 여러분은 청출어람 할 시기예요. 내 수업을 이제 쭉 들어왔던 학생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들어왔던 학생들은 슬슬 자기 방식이 나올 차례야. 지금은. 무슨 말인지 되니? 근데 그 자기 방식이라는 걸 모르겠으면 그냥 선생님 방식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모의고사 한번 칠 때마다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야. 대표적으로 순서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어디서 시간이 부족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여러분 이제 반응 보니까 대부분 독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문학 사실 되게 평이해서 문학이 뭐가 틀렸을까 싶어. 근데 물론 이제 실수를 한두 개를 틀렸거나 했을 텐데, 지금 실수 잡는 것보다 뭔가 독서에서 터진 게 더 많고, 그럼 독서 터진 이유는 제가 보잖아요. 배경 지식이라고. 근데 얘들아, 내가 설명한 배경 지식 처음 듣냐고요. 다 아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여러분, 생판 처음 보는 정보는 어차피 틀리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알고 있는 정보로, 알고 있는 정보 체계로 바꾸셔야 돼. 자, 비슷한 맥락으로 두 번째 질문도 볼 건데요. 두 번째 질문도 풀었지, 얘들아? 풀다 말았니, 혹시? 시간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을 지금 다 풀었다. 풀다 말았다. 자, 봐봐. 여러분, 두 번째 질문도 뭐냐. 일단락을 보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읽으셨니? 일단락을 딱 보잖아. 참고로 이제 여기다 쓰고 이제 좀 더 지울 건데, 봐. 수소라는 친환경 연료는 당연히 상용화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자, 봐봐. 내가 암기하는 거 정말 극혐한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한 번 보자마자 왜 여기서 쓸 줄 알게 된 줄 알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친환경 연료는 생산해야지. 친환경 연료는 저장해야지. 친환경 연료는 운송해야지. 추출해야지. 활용해야지. 맞잖아. 생산한 걸 일단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생산하자마자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 두 번째, 소비하는 곳까지 운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운송을 하려면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운송을 했으면 여러분, 저장 운송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활용하는 거겠잖아.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절차는 여러분, 내가 수업 시간에 개념 이런 걸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자, 참고로 여러분 내신에서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장문의 과정 한번 써볼래요? 여러분, 이건 능지가 줘야 하는 거든. 암기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장문의 과정 외우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능지로 푸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능지가 지금 나빠도 상관없어요. 능지가 좋은 애 거 베끼면 똑같이 능지가 좋아져 있어. 자, 얘들아, 글을 쓰려면 처음부터 글을 쓸 수 있냐 아니면 글감을 만들어야 되니. 자, 오케이. 오랜만에 우리 백종원 한번 돼봅시다. 니네가 백종원이야. 자, 그러면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하기 전에 뭐부터 필요해? 재료지. 그 얘기요. 먼저 그럼 뭐부터 만들어? 재료부터 만들어야죠. 그럼 재료를 만든다라는 건 뭐니? 글감을 만든다는 거고, 글감을 만든다 뭐 한다는 거야? 내용을 생성한다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봐봐. 연료를 생산한다. 재료를, 글감을, 내용을 생성한다. 거의 비슷한 표현 아니야? 자, 두 번째. 생성했으면 이제 뭐 할 거야? 글은 뭐 저장하거나 운송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막 쓸 수 있는 내용 생성한 다음에 아니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내용이 있으면 뭐가 있어? 구조라니까. 구조 설계를 해야지. 그러면 내용도 있겠다, 구조도 있겠다. 이제 뭐 하시면 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니? 표현하기라고 해. 여러분 표현하기 하면 끝나니? 아니죠. 고쳤어야죠. 선생님 5단계 아니었어요? 오케이. 내용 생성 전에 뭐가 있으면 돼? 목적 설정하시면 돼요. 독자는 누구였는지, 목적은 뭐였는지, 주제는 뭐였는지 이해되니? 얘들아 봐봐. 이게 상식적이라는 거야. 이게 상식 그 자체, 커먼센스 그 자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일단락을 읽고 당연한 얘기네라고 하는 게 상식이고 배경지식인데 일단락을 읽고 꼼꼼하게 읽으면서 무슨 얘기지 하는 순간 이미 터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어휘력이고 두 번째는 이런 필기 하나하나가 다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학습 방법을 쭉 나열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흘리더라고요. 그게 다 사고하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써야지 사고력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뇌 속에 입력하는 유일한 수단은요. 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뇌 속에 입력하는 유일한 수단은 손이야. 두 번째 반복이야. 손으로 반복하는 거 말고는 입력하는 수단이 없어. 자, 입력이 충분히 됐어? 인출하는 거는 각자의 영역이야. 고민하면서 인출해야 되고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고민하면서 보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러면 1단락에서 벌써 이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 생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단락 끝부분을 딱 봐봐.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저장 및 운송 문제가 생긴다고 나오잖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 몇 가지 나왔니? 1단락 끝을 봐봐. 해결 방법 몇 가지 나와요? 그건 대답할 수 있어야지. 또는으로 정보원의 관계를 맺어놨잖아. 몇 가지 나와? 2가지인데 글 전체를 보면 3가지야. 그러니까 진짜 아주 개떡으로 글 써놓은 거야. 세 번째는 뭐였어? 그렇지.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또 왜 빼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왜 내가 약간 이제 원래 평가원 기출 문제 내가 항상 좋다고만 얘기해야지. 아, 진짜 병신났어 이거는. 갑자기 뭐 세 번째가 뭐 수소전지가 있는데 왜 2개라고 해? 3개잖아. 그리고 봐라. 2단락에서 3단락에서 4단락에서 보셨을 때 자 이게 2단락. 자 MCH 썼죠? 이게 3단락. 뭐 썼니? 암모니아 썼죠? 이게 4단락. 뭐 썼니? 연료전지 썼지. 자 그런데 연료전지도 보면은 정보를 막 터뜨려 놨는데 문제에서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MCH도 막 문제 써놨는데 하나도 안 물어봐. 이게 뭐였을까? 그렇지. 이거는 원래 킬러 문제가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게 킬러로 나왔으면 등급 컷이 내려가고 우리 수강생들은 오히려 이걸 맞추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니네는 사실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2번 난 거야. 다른 애들은 틀리는 문제, 니네 맞추는 문제. 근데 그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야. 사실 너희는 그래서 마이너스 4점 난 거야. 이 지문에서만 벌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수업 들었던 애들이 뭐냐면 심화를 처리하는 연습을 했잖아. 그러니까 기초를 처리하는 것만 했던 애들이 오히려 여기 이득을 본 거야.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막 4등급씩 떨어진 애들이 수두룩하게 나온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1등급을 꽂다가 갑자기 쉽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킬러를 내면 맞출 애들이 실수를 했거나 또는 맞췄지만 다른 애들도 같이 맞춰버리니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면서 실수가 좀 커져버리면서 지금 1컷이 90점, 98점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거기서 훅 떨어지는 대참사가 났던 게 그런 이유고 또 생각보다 여러분 지문을 열심히 뚫었잖아요. 문제는 또 너무 쉬워.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뭔가 생각 없이 적당히 찍는 애들이 뭔가 이득을 많이 본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 기조는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어쩌겠어? 9편까지 봤는데 이 기조면은 이 기조대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쨌든 실력을 쌓아놨을 때 더 쉬운 거 하는 거는 쉽거든. 그리고 내용 일치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기서 발목 잡혀가지고 점수 하나하나 때문에 자꾸 막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기조일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이따 수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6월, 9월 수능, 9월 수능이나 내년에 낼 수능 소재들을 미리 지금 세팅한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비판을 많이 받았겠지. 배경식 근거로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6평에서 싹 깔아버리는 거야. 쉽고 배경지식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심화해서 9평 수능으로 내는 그런 기조의 변화라고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되게 평이했고요. 그래서 일단 큰 틀을 구체적으로 받고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정리해야 돼. 자,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질문은요, 저기 정리 끝이긴 하거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5분 동안 필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고개 내리고 5분 동안 나름대로 필기하고 너희 생각을 덧붙이세요. 그리고 고개 들면 내가 해놨을 거야. 자, 가즘은 제가 여기다 정리해드릴게요. 영상은 안 끊어도 됩니다. 쌤 라이브 듣는 친구들 때문에 여기 기준을 잡아주세요. 세기는 없는데 왜 없냐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낸 거야, 여러분. 그럼 그 시절의 법 모델은 어떻게 돼 있어요? 관습법계거나 종교 경전이 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절대항전이나 신중심으로 인간 자유는 완전히 없어져. 따라서 자유를 보호한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신, 왕, 기타 등등으로 이들의 자유가 제한되니까 자유를 온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자유가 온전히 인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법의 적용은 최소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야, 그러면 뭐 근대라고 민주주의라고 자본가나 권력자가 없냐고요. 그럼 결국에는 뭐니? 자본가나 권력자들에 의한 불평들이 생겨나고 갈등이 있을 때 이들한테만 유리하게 해결이 되잖아. 따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난 거야? 권리와 복지가 생겨나는 건데 이게 나짐으로 이어지는 보호에 관련된 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은 사회자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야?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약자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야. 그 시절에 신, 왕, 귀족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근대로 왔고 근대에서 또 약자들이 핍박방들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셔야 돼. 된 여기까지? 자,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사회복지 국가적인 법 모델까지 왔으나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니? 법이 세지니까 자율 조정이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지더라는 거야. 자, 잘 들어. 여기서 만약에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여러분 처리하고 싶다면 이 정도 세부 정보는 어떻게 하면 돼? 문제에서 필요시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뭐였던 것 같으면 제가 저번 주에 좀 실수했다 싶은 게 여러분이 자꾸 선생님이 정보량 터지는 지문 해결 못하겠어요. 그래? 처리를 같이 해줄게라고 해버린 거야. 얘들아, 정보량이 터지는 지문은요, 정보량을 처리하면 안 돼요. 이게 모순적인 것 같지? 근데 이게 유일한 해법이야. 정보량이 많이 터졌다고 시간 많이 쓰고 정보량 다 털고 있으면 어차피 틀리잖아. 어차피 틀리는 방법을 왜 쓰니? 버리는 게 낫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보량이 터진 문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보량을 덜어내고 털어냈어야지. 또는 배경식이 얹혔어야지 돼. 이런 느낌으로. 됐어?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어차피 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해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쌓으라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노트라고요. 제발 좀. 왜냐면 얘들아 어쩔 수가 없어. 왜? 6평에 무슨 지문 나올지 나도 몰라요. 나왔잖아? 그럼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수업이 종이 한 장이 배포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야.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없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이미 패스트트랙이나 빅뱅으로 교재가 다 나갔지. 그럼 반대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걸 보충 영상 보면서 배경시 하나하나 쌓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자, 안 나온 걸 대비하고 싶은 거지. 그럼 안 나온 거는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보겠다면 여러분 해주실 일은 딱 하나요. 제발 좀 국어 노트 들고 다니시면서 한 지문 한 지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런 걸 쌓아가시면 이게 쌓인 그 다음에는 바뀌어 있다니까. 공부가 쌓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 제발 좀 L자홀더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잘 챙기시라고. 그리고 선생님, 애들 그 복습 필기용 교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갱신을 해주세요 항상. 그래서 한 4주 단위로 복습 필기용 교재가 나갔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됐니?
필기 정리하세요. 자, 이제 필기 정리하셨으면은 두 번째 나로 갑니다. 지문. 임대차 보호법. 이것도 내려다가 진짜 아주 그냥 난이 조절을 너무나 해놨는데, 자, 1단락은 뭐냐면 대전제야. 대전제는 뭐예요? 색깔 바꾸자. 지문에 대전제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얘는 대전제고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입법 목적이요. 대전제 입법 목적이 뭔데요? 그렇지. 약자 보호야. 됐어? 자, 그럼 봐. 약자 보호하기에서 들어온 대표적인 법령이 뭐라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즉 부동산 중에 주택 그 다음에 상업용이 있을 거냐. 경우에서 두 개로 나눠서 왔어요. 자, 그런데 얘도 결국에는 EBS고 배경지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제발 좀 여러분 기교로 드셔야 되는 게, 제가 배경식 설명하잖아요. 5분 설명하면 지문 1시간짜리를 해결해 준 거야. EBS나 이상한 지문들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필기 잘해서 배경식 쌓으셔야 되는데, 이 출제 배경이 뭐냐면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문제를 내놔서 정보는 되게 없는데 뭔가 문항 설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실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뭘 보호해주겠다? 자, 얘들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도 지금 구분을 안 해줬어요. 여러분 이걸 구분 못하거든. 차는 빌릴 차자야. 그래서 임대인은 주인이야. 여기는 세입자. 이 정도 개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누가 약자니? 임차인이 약자지. 누굴 보호해야 되겠어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임차인 보호야. 자, 그럼 임차인을 어떤 식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거냐? 임대차 보호법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간이요. 자, 그럼 봐. 보호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계약과 법 중에 당연히 법을 우선해서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법에서 인정한 기간만큼 보호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최단 존속기간이에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못 짰냐면요, 자꾸 지문만 들여다봐서 그래. 내가 설명한 내용 듣고 필기한 다음에 지문 뚫으면 이해 다 돼요. 자,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 회로가 하나 더 뚫리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얘기인 거고. 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니? 임대인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임차인 보호야. 근데 임대인도 절대 강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 예외 조항이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 사유를 입증했을 때는 임대인 손을 들어준다고. 자, 그 다음에 3달러. 지금까지는 이제 임차인 보호인데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상가 임대차야. 그럼 임차이지 않은 보호하지 않는 경우는 그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필기하고 있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3단락 첫 줄에 나오는데요, 권리 소멸의 경우예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원상복구 해놓으란 얘기야. 또는 비용을 내란 얘기야. 두 번째는요, 약자가 아닌 경우예요. 그럼 약자가 아니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너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사회적 약자가 아니잖아, 보호 안 해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다, 얘들아. 아까 나와 있는 절차주의를 적용한 거야. 그래서 절차주의를 적용해서 좀 헷갈리게 거꾸로 써놨어요. 의도한 것 같은데 순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뭐부터 해? 일단 니네 합의하라는 거야.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해줄 거고 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사도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결렬되면 결국에는 판결 받으라는 거예요. 됐니? 필기하세요. 필기하고 지문 읽으면 다 이해돼. 자, 필기 끝내고 지문 읽으세요. 자, 4분 정도 드립니다. 필기 끝내고 지문 읽으세요. 지문 똑같이 푸십시오. 그리고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복습 필기용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1단락 토픽 세팅, 주제 세팅 단락이고요.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걸 1차적 존립 이유로 삼았다를 처리하고 계시면 안 돼. 여기는 상식이야.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야경 국가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은 들어오셨을 거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 개입해서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되었다. 자, 그럼 봐. 우리가 주목할 건 이러한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러한 이유에 정부 가치를 높였으니까 주제는 한마디로 자유주의 법 모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잘못한 건지 이해되셔요? 왜 피지컬도 안 되는 정보를 다 끌고 와? 다 털어내야 돼.
그럼 극단적으로 털어내면 여기서 우리가 읽을 거는 자유주의적 법모델이거든?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자유주의적 법모델이니까 이 자유주의적 법모델 앞에 한 단어만 남기면 그게 당연히 자유죠. 왜 자유주의겠어? 자유를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했잖아. 이걸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면서 해보시라고. 자, 그러나 역접이죠. 이 모델은 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 조건이 모두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긴 했어요. 이렇게만 던지면 내가 얘기한 대로 이게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인지 누가 알겠어? 내가 알고 니네가 알지. 왜 하는 거니? 근대 국가니까요. 근대 국가에 뭘 얘기하는 거야? 한계를 얘기하잖아. 근대 국가 한계가 뭐니? 그렇지.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공산주의와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생긴 거잖아, 얘들아. 그럼 결국에는 어떤 한계야? 그래, 불평등이요. 자유가 있으면 뭐해? 자본가들만 다 누리는데, 권력자들만 다 누리는데, 그 불평등 때문에 누구한테만 유리하게 벌어져? 권력자들한테 유리하게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검정색 글씨로 방치한 애들은요, 지금처럼 상식과 배경지식으로 처리가 됐었어야 돼요. 나는 그게 이 시점에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보는 게, 우리 이제 5개월 남았어. 얘들아, 11년 동안 안 된 게 5개월 동안 되겠어? 11년 동안 해왔던 방법은 충분해요. 그럼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미 니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시험 상황에 엮을게요, 내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 회로를 뚫어주시면 되냐? 2번만 복습 필기도 하셔. 알겠어? 오늘 수업 끝나고 내일 한 번 더 하시고 3일 뒤나 일주일 더 한 번 더 하세요. 근데 장담하는데 그렇게 딱 2달에 3달만 해봐요. 안 바뀔 수가 없다. 자, 계속 간다. 자, 그러면 그 불평등 때문에 생긴 한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사회복지국가야.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불평등이 사회복지로 해결된다는 것부터가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무슨 얘기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있었던 착취구조의 먼애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라는 얘기에서 우리는 불평등 문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의 착취 문제구나. 그래서 뭐가 들어온 거야? 복지가 들어온 거라니까.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 원인, 한계, 해결 방법은 복지로 가겠다. 그럼 얘들아 잘 봐라. 법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져야지. 규정을 하나하나 다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불평등한 키워드를 다시 평등한 키워드로 받았죠. 또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얘들아. 자, 봐봐. 법이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뭐야? 실정법이라고 했어. 다 까먹었어. 탄식이. 여러분, 자, 우리 02권이 법논리 철학인 건 아셔야 되고요. 그냥 앞으로 커리큘럼 이름을 진짜 아예 어그로 끌게 개깔쌈하게 그냥 수능시험 그 자체라고 하든지 뭔가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자, 여기에 법 지문을 제가 5지문을 엮어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그 지문이 떠올라야 된다니까. 시험 범위라고 배경지식으로. 자, 정확하게 19학년도 6월에 뭐가 나왔었냐면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고 여기 들어간 키워드가 2가지가 있었어. 1번, 계약은 자유롭게 해라. 그게 바로 계약자의 원칙이야. 2번은 자, 그 자유를 제한할 거면 최소한으로 해라. 그게 뭐였죠? 비례 원칙이야. 자, 잘 들어야 되더라. 이건 안 외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무조건 이건 법논리 철학에 여기 필기를 2번 이상 반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 외우지는 못해도 이해해서 반복하셔야 돼. 자, 그리고 2번째 질문이 19학년도 수능이야. 여기는 뭐야? 실정법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 다시 실체법과 뭐가 나와 있어? 절차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하지. 개개인, 즉 사인과 사인 간에 관련된 법이 사법이야. 그 다음에 사인과 공권력 관련된 게 공법이야. 이 인법적인 구조도 제가 다 짜드렸죠. 됐어? 자, 그럼 봐라. 이 짜임새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뭐가 보여야 되는 거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보이셔야 돼. 자, 봐. 제도 구축 및 관리도 법이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할래? 절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 생각에는 행정법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절차법이나 행정법을 묻고 싶은 건 아니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자,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해졌다라고 2단락 초반에서 받았잖아. 그럼 현관패는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들어갔어야 돼, 현관패는? 그렇지. 의무 규정이 늘어난다에 들어갔어야 돼. 왜? 의무 규정이 늘어난다는 법적 규제가 과도하다와 동치 명제. 바꿔 쓴 거고 1단락 끝 2단락 초반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저번 주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과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어그로가 끌렸어. 왜 내신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보량 터지는 지문들을 정보량을 다 긁어 와버린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수업을 고3 수업을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2번 하잖아요. 수업 지문이 똑같아. 2회차 수업하면서 아 큰일 났다. 어제 수업 잘못했다. 나는 솔직히 그 자체니까. 왜 잘못했냐? 이렇게 터는 연습을 해야 되는 정보를 다 끌고 오고 있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저번 주 이 수업에서 내가 가나 세팅을 정보를 다 끌고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스스로를 계속 가스라이팅 해야 돼요. 어떻게? 정보를 털어내야 된다로. 그래야만 이게 왜냐면 봐봐. 많이 가져오면 시간 부족하지 실력 부족한데 어떻게 처리하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밖에 없어? 털어내는 거밖에 길이 없어. 그러면 털어낸 정보들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자. 주제가 뭐야? 자유주의. 자유가 제일 중요해. 그랬더니 어떻게 돼? 불평등 때문에 권력 있는 애들 다 헤쳐먹어. 그래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대.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 의무 규정이 늘어나 즉 법적 규제가 과도해져 버렸어. 됐니? 자 그럼 봐라. 이로써 뭐뭐 되고 그럼 봐. 경우가 생긴다부터 보니까 여기에 전개 방식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전개 방식 보통 1번 문제잖아. 자 봐 얘들아. 여기에 전개 방식은 뭐야? 대조 또는 선후 관계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봐야 돼? 통시야 공시야? 통시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거잖아. 뭐로 넘어가는 거야? 자유중심에서 뭐로? 사회복지로. 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규범이 너무 많아지고 규제가 너무 많아져서 생긴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럼 봐. 첫 번째, 법적 구제가 과도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침범당하는데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돼.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돼? 조절이 안 되니까 법에도 의존해.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법은 능력 한계에 부딪혀. 근데 문제는 또 어떻게 돼? 결국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또 법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법의 로드만 늘어나잖아요. 결국 사회조절 기능이 또 망가져. 즉 한마디로 뭐야? 이러한 악순환이야. 근데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출제자는 뭘 가지고 문제 냈니? 초등학생도 알겠다. 기억 가지고 문제 냈어요. 이해됐어? A, B, C, D는 전부 다 뭐야? 어휘 문제니까 째. 그럼 여러분 이게 출제 포인트라는 거는 이런 악순환에 초점을 둬야 돼? 다른 정보에 초점을 둬야 돼? 내 말이. 그런데 니네는 선지에 뭘 물어보고 있는 줄 알아? 근대 법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제가 이거 형합 치지 마세요.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좀 이따 선지에서 묻거든. 자꾸 그걸 찾으러 들어온다니까. 어차피 시간 없어서 못 찾고요. 그거 찾느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력은 박살나. 선생님 그거 하지 마요.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 복습 끝내고 그때 씹어먹고 뜯어먹으세요. 그것도 필요해.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 해결이 됐지. 그러면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라는 거야? 악순환 해결이 절차주의라는 거야. 그럼 절차주의는 뭔데? 1번 분쟁에 해서 판결 내리는 게 아니라 뭐야? 협상 절차가 나온대. 해결 방식이 나온대. 이로써 뭐니?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준 보장하고 확대하죠. 즉 자율성을 만들어낸대. 또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해서 당사자 간의 균등하고 자유롭고 균등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래. 다시 한번 얘기한다. 무슨 얘기라고? 방식에 집중한다야. 또 이제 뭐라고?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겠다는 거야. 또 이제 뭐라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갖겠다는 거야. 그래서 1단락, 2단락, 3단락까지 왔고 이제 4단락 볼게. 위에 세 가지 본모델은 시기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지배한 건 아니고 고유성과 타당성이 있어서 의의를 밝히면서 끝났어요. 그럼 봐 얘들아. 1, 2, 3, 4단락 내용을 저렇게 표처리 한 방으로 보시면은 그냥 깔끔하게 다 이해가 끝났어. 자, 이 상태에서 넘어가셔. 그러니까 봐라.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너희가 더 자세히 읽어봐. 이해만 안 돼요. 더 자세히 읽어봐야 머리만 혼란스러울 뿐이야. 그냥 표처리한 걸로 끝내시면 깔끔하고 실제로 표처리 내용 그거밖에 없어. 결국 뭐야? 저 표처리와 여러분의 읽기 간의 간극을 줄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문을 낼 수는 없으니 여러분 머리가 완전히 지문 세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중간 과정 이렇게 읽는 방법이라는 거고 이건 철저하게 기존 수업 및 보충자료 보충 영상에서 드리고 있는데 간단해요. 왜 안 되냐면 왜 안 되는지 알아야지. 시간이 없잖아. 너희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저 안 하는데요.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잖아. 하루에 8시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학원 수업 포함해서. 그럼 대부분 8시간 이상이야. 왜? 애들아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그 불법이야.
56시간 이상이란 불법이야. 니네 근데 56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을걸? 되게 이상한 나라 아니에요? 성인들한테는 56시간 이상 일하는 거 불법인데 왜 니네는 80시간씩 공부시키는 거 불법이 아닌데. 존나 비정상이야 이거. 어쩌겠어. 그런데 나라가 이 모양인데. 자, 뭐 그건 난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다. 그럼 언제 니네가 성적이 바뀌냐? 여름방학이에요. 내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시점. 그러니까 자꾸 모의고사 점수 하나하나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선생님 전 재수생 시간이 많은데요. 알겠어. 그 케이스는 뭐야? 다시 얘기한다. 멘탈 잡아. 뭐가 문제야? 실전 연습이 문제였든지 간에, 또는 뭔가 이렇게 생소하거나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멘탈 터져서 우다다 하진 않았는지, 뭔가 그런 걸 돌아보면서 잡아서 가시라고. 왜냐면 벌써 표정에서요, 너희 표정 지금 뭔 줄 알아?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안 씻은 노숙자 표정인 애들이 지금 태반이야. 아 진짜로. 왜 나는 쌩쌩해지는데 니네는 너덜너덜해질까?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냥 알아서들 잘 주무시고 컨디션 조절하셔서 집중력 있게 공부를 잘 해가시면 좋겠고, 아 어쩌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게 요즘의 시험인데. 자 계속 봐 이제. 야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안 할래? 뭐 이런 상식 같은 말도 안 되는 걸 써놨는지도 모르겠고, 그거에 어그로 끌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막 밑줄 치고 읽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너의 자유 보장 안 할래? 상식이 있어야지. 야 그리고 계약으로 권리 의무가 인정이 안 되면 뭘로 인정을 받을 건데? 상식이 있어야지. 그러나 뒤에 주목하라니까. 자, 뭐 하래?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정해지는 게 있고, 이때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봐봐. 그 내용을 하는 게 원칙인데 하고 싶은 게 뭐야? 봐, 얘들아. 1단락, 2단락에 같은 단어는 아닌데 주제임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어. 30초 준다.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보호. 뭐라고? 약자 보호. 이해됐어요? 1단락, 2단락에서 이어지는 단어 찾으라고. 즉, 여기에 메타데이터를 붙이면 입법 목적은 약자 보호야. 표 하나 그려볼까? 자, 약자면 보호해 안 해? 보호하죠. 약자가 아니면 보호해 안 해? 안 하죠. 이거야. 그럼 여러분, 약자라서 보호하고 약자가 아니라서 보호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 2단락에서는 보호하는 법이고 3단락에서는 보호하지 않는 법이 나오잖아. 이런 얼개들이 잡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보이니까 쉬운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읽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 문제예요. 능지 문제고. 알겠어? 그게 세상에 누리고 세상에서 생존하는 방식이야. 간단한 거야. 자, 일본의 전국시대였어. 사무라이들은 칼을 차고 다녔고 칼 쓰는 게 생존 기술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는 법으로 싸워. 자꾸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 대선도 왜 치러지는지 잘 봐. 법으로 싸우다 한쪽이 다 뒤진 거야. 자,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당연히 원칙이겠지. 그런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봐라. 임차니까 아무래도 약자겠지 얘네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얘네가 주인이겠어, 세입자겠어? 세입자여야 되겠지. 그럼 세입자 보호를 하겠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배경 지식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입법을 해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에 2년인가 더 연장해서 뭐 4년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다 써놓은 건데 니는 어차피 그 내용을 몰라. 그래서 사실 여기서 터질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팁을 줬지. 뭐 잡으라고? 문장 구조 잡으라니까. 아니면 예컨대 같은 정보 구조 잡으라고. 잘 봐 얘들아. 자, 임대 계약이 짧더라도 뭐가 우선이야?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봐라. 법에서 뭘 규정해줬어? 최대 존속기간 규정해줬지. 그러니까 최단 존속기간만큼은 법에 의해 보존이 된다는 거야. 법을 그럼 뭐라고 쓸래? 근거라고 써야죠.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자 주어 잡아. 임대인 서브젝트 주어가 임대차 종료를 요구했을 때, 내가 이거 보면서 진짜 글 진짜 잘못 썼다고 생각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이미 계약상 끝났어. 계약상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끝이야. 끝이 날 거라서 보통 한 달 전에 통보인가 그래요.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아무튼 통보하면 돼. 그래서 계약 기간 만료 때, 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의사 표시를 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봐. 자 임대인이 야 우리 그 임대차 종료 계약 기간 한대 종료할 거야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종료가 요구되더라도 갱신이 요구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그 요구 기간은 뭐야? 법에서 규정한 최단 존속 기간. 보통 2년이에요. 이해됐니? 근데 문제는 임대인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잖아. 임대인이라고 100채씩 있겠어요? 그러면 임대인도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증빙해서 임대인이 재산상의 손해도 최소화할 수 있게, 임대인도 약자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으로 인정하는 거절 사유를 증명하게 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봐라. 내가 지금 배경 설명해주니까 한 방에 이해됐지? 그 배경이 어땠으면 어땠을까? 버렸어야 돼요. 또는 구조 처리했어야 된다고. 정 안 되면 내용일치라도 냈어야 돼. 자, 그럼 순서를 줄게. 제일 강력한 거는 배경 지식이야. 근데 이 부분은 옛날 강사들은 몰랐어.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배경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제 경제 패스트트랙이 해운대고 1학년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나와버렸잖아요. 쓸데없는 배경식이 없다. 뭐라 그랬어? 항상 이거는 기출로 정해져 있어. 내가 이거를 핵심만 짚어낼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잘 들어. 제발 좀 구조 처리하고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는 뭐야? 처리하지 않는 게 방법이야. 왜? 처리해봐야 틀릴 거니까. 즉,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면 어차피 틀려요. 아, 선생님, 저는 발췌독하고 일치하고 싶은데요. 오케이, 해. 그런데 이거는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1, 2, 3 내가 봤을 때는 거의 3번, 4번 비슷한 수준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 어차피 틀릴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연습을 해놓으시라고. 자, 다시 간다. 이제 마지막 단락, 3단락. 자, 그럼 제가 아까 저쪽에다 분류해놓은 것처럼 주택도 있지만 뭐도 있겠어요? 상가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도 진짜 글을 개떡으로 써놨어요. 임차인이 임차문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어?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원상 회복하라는 거야. 경제력이 충분해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상환액 초과하면 보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봐봐. 구조를 보려고 달려드니까 보이잖아. 소멸했거나 충분해 보호할 필요가 없어. 예시가 뭐야? 소멸했어. 원상 회복. 경제력 충분해 상하계이잖아. 왜? 내가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상태 또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로 만들어놔야죠. 두 번째는 경제력이 충분해 바꿔 얘기하면 상환액 초과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이것도 다 상식이 있어야 되더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권리가 소멸됐다. 거기에 있는 집기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죠. 두 번째, 내가 돈이 많으면 이 건물 통째로 빌려가지고 사업하겠지. 그러니까 왜 틀리고 있는 거냐면 상식이 심각하게 없어서 틀리는 거야. 언제 정리하시면 돼? 오늘. 5개월 동안. 상식이 있으셔야 세상살이가 편해지고 세상을 편한 게 아니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4단락 봐 이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 절차인데 이것도 좀 개떡으로 써놨어. 결국 긁어보니까 무슨 얘기야? 1번. 뭐부터 가야 돼? 뭐부터 가야 돼? 그렇지. 당사자들은 한편 아이씨 어디야? 자 봐. 일단 얘들아 합의가 있어야지. 맞죠? 그래야 조정이고 그리고 안 되면 뭐야? 재판이죠. 순서를 생각해 상식적으로. 자, 맨 처음 뭐가 있겠어? 야 우리 조정하자. 그래야 조정을 하지. 근데 조정하다가 안 되네? 재판 가야지.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이야? 합의를 해야 조정을 하든 말든 하죠. 선생님 그게 아니라 조정에 대한 합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 의미가 없는데.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합의가 먼저든 조정한 다음에 합의를 하든 일단 우리 조정하자가 돼야 된다고. 그게 어디 나와? 어디 나와? 합의해야 시작이 된대. 누가?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뭐야? 이걸 내용일치를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문장 구조 잡아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합의해야 시작된다. 합의가 1단계라니까. 그래야 2단계 분쟁 조절 절차가 시작이 되고 그게 안 돼? 그러면 3단계 재판 절차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배운 대로 문장 구조를 잡든 뭔가를 보든인데 이게 왜 안 보이냐면 상식이 심각하게 부족해서요. 바꿔 얘기하면 어휘력이고 배경 지식이야. 그래서 왜 이 쉬운 지문을 틀렸는지 봤더니 어휘력과 배경 지식의 부재가 만들어낸 참사더라. 4일 동안 제가 10건이 넘는 상담 전화와 우리 수강생들 전체에 대한 빅데이터를 쭉 한번 정리하다 보니 보였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문제 푼다.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자, 너무 쉬워. 1번 왜 틀렸는지 보지 마. 가 뭐 얘기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갔지. 그리고 PS 구조지. 그러면 특정 개념의 의의 가치와 4단락에 나와 있는 전체에 대한 의의, 봐봐. 내가 맨날 얘기했지. 특정과 대립되는 거는 전체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럼 뭐니? 특정 X 전체죠. 전체 의의 가치가 어디 나와 있어? 4단락 주제잖아. 그리고 봐.
특정 개념이 변화했어? 특정 개념 뭔데? 보호라는 개념이 변했니? 금호도 변한 적 없어. 대신에 이건 있죠. 특정 주제는 변했을 수도 있지. 또는 특정 법 제도, 특정 제도나. 맞니? 자,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 법 모델은 바뀌었죠.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라 모델이 바뀐 거지. 근데 문제는 또 뭔지 아냐? 너희는 개념과 모델의 차이를 또 몰라요. 여러분, 개념이라는 건요, 내용적인 측면을 얘기해요. 강아지에 대한 정의해봐. 객과에 대한 정의해봐. 그건 내용적인 거야. 근데 모델, 모형은 여러분, 절차와 과정에 대한 거예요. 방법에 대한 거야. 그 차이가 뭔지 모르는 건 어떤 느낌이냐? 허수아의 허수와 순호수의 구분을 못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유리수랑 무리수를 구분 못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자, 중2들은 유리수, 무리수 구분을 못하지. 니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고3이라고 내가 국어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자, 계속해서 이제 2번 선지방. 끝났지. 내가 얘기했지. 전개 방식. 맨 처음 뭐라고 딱 얘기해놨어. 통시적이라고 박아놨잖아요. 근대에서 현대 자유사회복지로 넘어가는 거 보이잖아. 봐. 배경지식. 그러면 다시 한번 뭐가 보여? 그렇지. 시대 요구 반영. 통시적인. 그러니까 과정이죠. 됐어? 자, 그럼 봐라. 거기서 우리한테 준 미션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 1번은요. 자, 저기 나와 있을 건데 넘어가지 말자. 자, 여러분,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적용된 건가요? 사회복지국가가 적용된 건가요? 임대차 보호법은. 자유로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니? 약자 보호니. 약자 보호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복지적. 자, 하나 더 나가본다. 자, 사단락을 보니까 법이 판결을 해주니 중간에 사회적 조절 기능이 있니? 그래. 즉 무슨 얘기야? 지문에서 얘기한 모델 2가지를 적용하고 있잖아. 즉 임대차 보호라는, 즉 약자 보호라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야? 사회복지제도와 두 번째는 여기 끝에 나와 있는 절차주의가 들어와 있잖아요. 사회복자 절차주의. 됐어? 그러면 정답 2번 끝이지. 특정 과제, 약자 보호. 해결 위한 제도, 사회복지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절차주의 부분에서 여기까지 됐어? 그럼 정답 2번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1번이 왜 틀리고 2번이 왜 틀리고 알겠는데 이렇게 맞고 틀리고를 가셔야지. 가실 거면. 그러니까 너희의 국어 문제풀이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뭐냐면요. 적당히 주사위 굴려서 2개 중에 하나 찍어놓고 나 잘 풀었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문제는 다 내면화되고 내재화돼 있다가 사고 터져. 그러니까 지금 틀려서 다 뜯어 고쳐놔야 돼. 근데 문제는 멘탈이 약해서 지금 틀려버리면은 아예 5개월을 다 던져버린다고. 얘들아, 인생을 언제쯤 던지는 게 맞는 것 같아? 100살 먹은 호호 할아버지, 40살 먹은 영감님, 20살 먹은 잼민이 갓난이. 어떻게 갓난애가 인생을 던져요? 물론 거울 봤어. 차은우가 아니네? 정말 여러분, 제발 여러분 당부 말씀드리는데 인생에 많은 건 이미 결정됐지만 또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자, 넘어가서 이제 A를 본다.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하래.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얘기했지. A에서 지금 출제도는 뭐였던 거야? 기억 밑줄이야. 그럼 왜 악순환이 나왔어? 봐봐, 법에 규제가 많아져.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 사회적 조절이 안 돼. 사회 조절 기능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 법이 해결해야 돼. 법이 해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법에 부담이 생겨. 법에 부담이 생기니까 해결이 지연돼. 지연되니까 뭐가 또 생겨? 갈등이 생겨. 갈등이 생겼는데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사회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법이 해결해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1번 선지 왜 틀렸어? 사회조절 기능에 의존하지 못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2번은요. 근대법의 기본 원리, 여러분. 자, 아까 4번 문제 주제 정답이 뭐였어? 통시적이었지. 맞니?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왔지, 얘들아. 그럼 얘들아 잘 봐.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이걸 왜 자꾸 내용일치로 달려들어서 또 틀리고 자빠졌고 시간을 쓰고 있냐고. 그런 일은 여러분 5번 선지까지 털고 답이 안 나올 때 가라 그랬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굳이 근대법을 왜 지켜 여기서. 3번.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았던. 그래. 봐봐. 법 규제가 많아졌다가 시작이잖아. 그러면 얘는 가능성이 높은 애네. 좁히고 다시 한번 노란색 색마펜 발췌도기 해봤더니 어디 나오니? 그래. 봐. 내가 아까 여기다가 1단락, 2단락 주제라고 딱 얘기했던 게 의무 규정 늘어났어. 과도해졌어. 그래서 이 문제들이 생겨나요.
거시적인 정보 처리했더니 답이 떡하고 보이는데 자꾸 내용일치 세부 내용 끌고 와가지고 사고 터졌잖아. 이해됐니? 철저하게 구조도 연습하시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어떻게든 푸시더라도. 자, 6번 문제 본다. 가와나를 이해해보자. 자, 자유주의는 뭐야? 니네 알아서 알아야. 맞니? 맞잖아. 자유를 우선하는 거니까 둘의 자유에 맡길게. 그 자유 자체가 뭐야? 계약이지. 자, 2번.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대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해야 가능하잖아. 맞잖아. 더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임대인의 재산권이 제한됐겠지. 3번. 절차주의는 뭐야? 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자유롭게 의견 개진 안 할 거야? 4번.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사회국가적 법모델과 달리, 자, 봐봐. 자유에 의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잠깐만. 그럼 남는 건 지금 2번, 4번인데 다시 한번 2번, 4번 볼게요. 자, 봐. 이게 왜 경쟁 선지가 됐냐면 이것도 써놔. 뭐라고? 이중부정 시켜놨잖아. 이중부정은 뭐야? 긍정이야. 맞니? 무슨 얘기야?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놨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맞지? 즉 무슨 얘기야? 제한이 가능하다. 맞지? 제한이 가능하지. 강자니까. 다시 정리한다. 강자는 뭐야? 집 주인. 주인 누구야? 임대인.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죠. 필기 다 해놓으셔 빨리. 자, 그 다음에 나를 바탕으로 가로 왔어요. 가는 이제 뭐냐?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보호를 안 해주겠다야. 그런데 나는 애들아 봐. 돈 때문이 아니라 뭐니? 권리 소멸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 때문이야. 권리 소멸. 자, 그럼 찾아보자. 권리 소멸. 임차인의 권리 소멸. 1번은 경제력 C2고 1번은요. 3번은 권리 소멸. 권리 소멸. 그래. 왜? 기간 이후기 때문에 뭐가 사라졌어? 권리가 소멸했어. 권리가 소멸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렇지. 생활이나 생업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 바꿔 써놨냐 지금? 근거가 아니라고 써놨잖아. 불안하시면 이거 좁히고 발췌독 가는 거야. 좁히고 발췌독 가자. 뭐라고 돼 있니? 발췌독 찾아보세요. 어딨어? 찾아봐. 어딨어? 빨리 찾아. 여기 나와 있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진 원칙이지만 목적문 임차인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자,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문에 실현되기 힘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법이 들어왔다 그랬었고. 맞니? 그럼 봐라. 권리관계가 소멸했으면은, 자, 임차물의 생활이 근거나 주택의 생업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네? 근거가 될 수도 없겠네? 라고 내용일치를 했으나 안 했으나 어쨌든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되는 정보도 아니잖아. 결국 무슨 얘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야 판단이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간 이후에는 권리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생활이나 생활을 거기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권리가 근거가 아니다라고 바꿔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왜 그러냐? 초등학교 때듯이 A라는 단어를 가지고 A로 1번 선지에서 찾아서 다 고르는 고등학교 첫 시험에 아직도 매몰돼 계셔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회로가 뚫려야 돼요. 바꿔 쓰는 게. 자, 맞은 문제입니다. 자, 1번 선지부터. 자, 갑이 A의 실거주할 계획이 있었음을 증명이 된 경우 당연히 A의 주장을 인정해 주죠. 2번. 갱신요건 행사에서 임대차 계획을 연장할 수 있다면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마련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군. 왜? 보호잖아. 입법 취지잖아. 3번. 을은 갑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왜 없니? C2 때문이죠. 보증금이 기준 이상이었을 거야. 4번.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자, 봐. 누구 편을 들어준 거야? 갑 편을 들어줬으니까 자유가 이번엔 갑에 보장된 것이죠. 자, 뭐 해야 돼? 합의해야 돼. 두 번째는 뭐해? 그럼 조정위원회가 증거도 마련해주고, 근데 그게 결렬이 되면 재판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봐. 합의했어, 안 했어? 애초에 합의를 안 했으니까 조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정답은 그래서 5번 어렵지 않게 나왔을 거라고요.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잠깐 영상 끊겠습니다.